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형만 아우의 서울대 형 이태민입니다. 오늘은 국어 한 등급 올리기 두 번째 기출 문제집 풀고 오답하기입니다. 이제 국어 문법, 국어 개념 공부를 다 하셨으면 그 다음에 기출 문제집을 풀어주셔야 됩니다. 처음 푸실 때는 80분 시간 제한을 절대 두지 말고 그냥 푸세요. 그냥 푸시다 보면 처음에는 아마 많이 틀리실 겁니다. 이 많이 틀리는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오답을 해야 되냐, 이게 바로 국어 공부의 두 번째 방법인데요. 선지 분석법이라는 걸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국어 문제의 정답은 바로 지문 속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모든 문제의 각 1번부터 5번까지 해당하는 선지들의 근거가 바로 이 지문 안에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할 거는 틀린 문제 혹은 애매한 문제에 대해서 이 1번부터 5번까지 각 선지에 해당하는 근거를 다 국어 지문에서 찾아주시는 겁니다. 예컨대 여러분이 25번 문제를 틀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25번 문제에 1번부터 5번까지 선지가 있겠죠? 1번 선지에 해당하는 근거는 3문단의 두 번째 줄에 있다. 그리고 2번 문제에 해당하는 선지는 5문단의 네 번째 줄에 있다. 이런 식으로 각 선지에 해당하는 근거를 지문에서 찾아주시는 겁니다. 이 역시도 물론 혼자 하기 힘든 과정이죠. 이 과정을 위해 또 좋은 책 한 권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바로 마르고 닳도록이라는 기출문제집입니다. 이 책의 답지를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각 선지에 해당하는 근거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를 푸시고 오답을 하신 다음에 각 선지에 해당하는 근거를 찾고 그 다음에 그 근거가 맞는지 틀리는지 바로 이 교재의 해설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선지 분석을 해주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자기 생각을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국어에서 가장 위험한 건 자기 생각입니다. 분명 답의 근거는 지문 안에 있는데 지문 안에서 찾지 않고 자기 생각 속에 갇혀서 문제를 푸는 게 가장 위험한 행동입니다. 이 훈련이 숙달되면 자기 생각 안에 갇히는 일이 없이 그 지문 속에서 그 근거를 찾는 게 무의식적으로 몸속에 체득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과정을 철저하게 밟아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문법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푸신 다음에 오답이 나오거나 혹은 잘 모르겠는 개념이 나오면은 다시 우리가 공부했던 국어 문법 개념서로 돌아와서 그 부분에 해당하는 개념을 공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가장 많은 수험생들의 고민이죠. 바로 국어 시간이 모자라요. 여기 관련해서 제 썰을 풀면 저는 고3 때 국어 모의고사를 40분만 해결했었습니다. 국어 제한 시간이 총 몇 분이죠? 80분입니다. 80분 중에 절반이 40분 만에 국어 문제를 해결했었는데요. 아우님들 제 말이 믿기지 않으실 겁니다. 제 친구 또한 제 말을 믿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친구와 내기를 걸고 저는 이제 국어 문제를 풀게 됩니다.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40분 만에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렇게 40분 만에 문제를 해결하고 뒷자리에 있는 친구한테는 어떻게든 티를 내보겠다고 막 행동을 막 크게 하고 그 다음에 헛기침도 막 크게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렇게 행동을 크게 했으니까 제 뒷자리 친구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들었겠죠? 바로 제 옆자리에 있던 공부를 잘하는 친구 하나가 제 행동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인 겁니다. 안 그래도 중요하다고 하는 고3 6월 모의고사, 그것도 첫 시간인데 옆자리에 앉은 애가 막 행동도 이러게 하고 있고 헛기침도 막 하고 있으면 긴장이 더 됐겠죠. 그래서 그 친구 저 때문에 국어 모의고사를 엄청 망쳤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담임 선생님한테 가서 제 얘기를 하면서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친구야 그땐 정말 미안했다. 여튼 저는 이렇게 남한테 해가 될 정도로 굉장히 국어를 빠른 시간 안에 정확히 해결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해결했을까요? 여러분들께 그 시간 단축법 3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국어 시간 단축의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지문 분석법과 선지 분석법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두 가지 과정을 철저히 밟으신 다음에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시간 단축법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시간 단축법 첫 번째, 비문학, 과학, 기술 지문에서 시간 줄이기입니다. 여러분, 과학, 기술 지문 굉장히 어려우시죠? 또한 과학 지문 안에 있는 3점짜리 문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를 빨리 풀기 위한 팁인데요. 과학기술 지문을 쭉 읽다 보면 비례관계가 나옵니다. 예컨대 뭐가 커지면 뭐가 증가한다. 이런 식의 성질을 비례관계라고 하는데요. 이런 비례관계에다 밑줄을 긋고 그 비례관계를 요약해서 3점짜리 문제 밑에 작게 적어주시는 겁니다. 이 3점짜리 문제들은 대부분 이 비례관계를 통해 해결되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처음에 지문을 읽을 때 이걸 요약을 여기 문제 밑에다 잘 해주신다면 굉장히 시간 단축이 많이 되겠죠. 그게 과학기술 지문 시간 단축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문학작품에서 시간 줄이는 방법인데요. 여러분, 모든 문학작품은 제목부터가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제목에 집중을 해주시는 게 문학작품에서 시간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처음에 지문을 읽어 내려갈 때 제목을 위주로 이 제목과 관계된 거에 집중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 제목의 긍정적인 부분은 동그라미, 이 제목의 부정적인 부분은 세모를 쳐주시다 보면 지문 읽어나가는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 때도 굉장히 편해집니다. 국어 시간 단축법 세 번째, 화작 시간 줄이기 방법입니다. 화작에서도 특히 화법에서 토론의 영역과 작문에서 굉장히 유용한 팁인데요. 바로 지문부터 읽지 않고 문제를 먼저 읽은 다음에 문제에 해당하는 부분만 지문에 가서 캐치를 해주시는 겁니다. 예컨대 화법에서 토론 영역에 보면 사회자의 말하기 방식에 대해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이런 문제 아실 텐데요. 그러면 그 문제를 먼저 본 다음에 지문 속에서 토론자들이 말하는 건 생략을 하고 사회자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만 캐치를 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이 부분만 캐치를 하다 보면 처음에 지문을 읽을 필요가 없으니까 시간 단축이 굉장히 많이 되겠죠. 또한 장문 영역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해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국어가 어느 정도 숙달된 최상위권 학생들한테만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을 쓰다 보면 정확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빨리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정확한 거겠죠. 아무리 빨리 풀어서 다 틀리는 것보다 조금 몇 개 못 풀더라도 정확히 가주시는 게 고득점을 맞는 방법입니다.